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마 항쟁은 박정희 국가, 곧 유신 독재의 내적 곤경이 극단적으로 첨예화된 결과로 일어난 봉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마 항쟁은 박정희가 상징하는 경제적 이익과 자유의 이념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이 박정희 독재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1978년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총 득표수에서 1.1% 앞섰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 공화당이 31.7%를 얻은 데 비해 신민당이 32.8%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이었던 민주통일당까지 7.4%를 얻어 두 야당이 40.2%를 얻은, 즉 여당을 10% 가까이 앞선 셈이며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28.1%를 얻었으니 공화당은 참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참패는 박정희 집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직할시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27%를 득표한 데 비해 신민당은 47.7%를 얻었다. 우리는 이런 선거 결과를 통해 유신 말기에 이르면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평균적인 시민계층임을 고려할 때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더 나아가 시위에 동참한 이유 역시 박정희 체제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 때문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마 항쟁은 단순히 학생과 시민계층의 참여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진행된 것은 아니다. 도리어 파출소를 공격하고 방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과격하게 몰고 간 사람들은 많은 경우 도시의 기층 민중 또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부마 항쟁의 전체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봉기에 참여하도록 자극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우선 당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특별히 악화되고 있었던 경제 사정을 이유로 제시한다. 하지만 부마 항쟁이 단순히 경제난 때문에 쌀을 달라고 일어난 폭동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요구한 정치적 집단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기층 민중과 노동자들 역시 정치적 주체로서 항쟁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무엇이 기층 민중과 노동자들을 정치적 집단 행위로서의 부마 항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행적이다. 부마 항쟁이 일어나던 해 박정희 국가의 내적 공경은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도록 첨예하게 드러낸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었기 때문이다. 유신 독재 시기에 전반적으로 야당은 민중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다. 김대중은 일본에서 납치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가택연금과 투옥을 반복하면서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당하고 있었고, 제도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중도 통합론을 내세웠던 이철승과 선명야당의 가치를 내걸었던 김영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사실상 유신 독재가 그렇게도 강고하게 여러 해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이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시절 이 땅의 제야 세력이 그렇게 비겁한 야당에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지 아래의 지리선은 잘 보여준다. 김지하와 이 땅의 많은 지식인, 종교인, 청년 학생 그리고 당신의 일부 동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때, 그리하여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이 땅의 제1야당 신민당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